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앞으로 좀 알았죠?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네이버 TV. 네이버 TV 생중계를 하고 또 만났는데 생중계 하니까 조금 확실히 다르긴 생방송. 다르다. 네, 생방송. 그다음에 우리끼리도 몇 번 했지만 생방송은 확실히 이렇게 프레임이 딱 따지니까 조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시간 맞추고 그거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 갖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경험이 많으면은 딱 내가 얼마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거죠. 내가 이게 얼마 말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텐데 그걸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처음이라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네. 또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간 대충만 생각하고 그냥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엄청 프로겠구나. 특히 그렇죠.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로 되게 허접하게 볼 수 있을 줄 저는 허접하게 본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되게 네. 어렵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팟캐스트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방송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근데 뭐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 네.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나기를 잘 떠는 스타일인데 앞에 대중 앞에 섰을 때. 근데 이것도 다 경험으로 극복 가능하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어요. 아마 예전에 저였으면은 생방송 했다면 벌써 벌벌벌 떨었을 텐데. 땀 흘리고 그쵸. 근데 많이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역시 연습 그리고 반복밖에 없다. 고 작가님이 그 저를 디딤돌로 삼고 점프를 해갖고 뭐가? 그 마지막에 인생에서 잘한 거. 나는 되게 훈훈하게 우리 완공책을 잘 썼다. 되게 교과서적인 멘트라고 했는데 혼자 치사하게 갑자기 와이프를 잘 원래 만났다. 뭐였냐면은 질문 중에 와이프를 잘 만났다는 드립을 인생에서 네.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이냐, 후회하는 건 무엇이냐. 또 신 박사님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왔을 때 제가 1빠따로 뭘 했냐면 1번은 우리 마눌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방송에서. 네, 우리 와이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갖고 그 카메라맨 아저씨들한테 저 좀 찍어주세요. 원샷 구걸을 했네. 그렇지. 그래서 그 네이버 TV 댓글 보니까 막 웃으시면서 마눌 대첩이라고. 이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지. 게다가 제가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신 박사님 만나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게 그래서 이제 먼저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를 디딤돌로 이게 좀 잘 나가시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고영성 호감도 플러스 5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고민 상담 시간을 하는데 왜 고민 상담을 하냐? 사실 제가 요즘에 힘이 들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셔도 이메일을 주셔도 거의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미안해요, 제가. 근데 보기는 이렇게 훑어보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그 여력이 없어요, 여력.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저는 여러분 제 일과가 어떠냐면 눈 떠서 바로 모니터링하고 일하고 조금만 쉴 시간 있으면 저는 그냥 바로 잡니다.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망가졌어요, 몸이. 기력이 없어서 바로 잡니다, 그냥. 그게 뭐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무조건 자요. 그래서 또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또 힘들면 또 자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게 옛날 같지가 않구나. 2년 만에 이게 훅 가는구나, 이게 진짜. 그리고 지금 신 박사님 하시는 일 자체가 지금 안정권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빌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또 타고나기를 일 벌리는 스타일이시라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동시에 지금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는 진짜 궁극적으로 한 2년 뒤에는 제가 책을 아예 안 쓰면서 좀 이런 일만 상담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계획대로는 되면 2년 정도면 되면 안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더 온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활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그 플랫폼 구축에 여러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보내주셨는데 대답 못 드리는 점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오늘 좀 고민을 최근에 받은 것 중에 이거는 좀 많은 분들한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개인의 고민이지만 많은 대중이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경우 그런 건 제가 이제 방송으로 꼬박꼬박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고민 많이 보내세요. 제가 이런 거는 100% 여러분 들으시면은 내 얘기인데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고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저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32살 빵빵빵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왕공을 만나 좋았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고민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로서는 대학이라는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20살부터 24살까지 전문대로 입학하고 1학년 준퇴를 하였으며 편입으로 학사학위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4살에 친구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 친구와 함께 25살 친구의 자금으로 친구 자금으로 했는데 친구의 자금으로 레스토랑 창업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창업 프랜차이즈였나 봐요. 약 10개월 정도 같이 일한 뒤 저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년간의 고생 끝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아주 빈번한 일이죠. 90%죠. 네, 90%니까. 그 뒤 2주간 죽을 생각으로 방 안에서 곡기를 끊고 생활하다가 다시 회사 생활을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운 좋게 풀무원 올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성격 탓에 5개월 동안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이 많아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접고 다시 친구의 매장에 점장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도 외식업 쪽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업 자금은 모으기가 힘들더군요. 제 의지가 약해서인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후 관심 있던 IT 분야 쪽 창업을 하고 싶어서 경험 삼아 게임팀을 만들어 되게 열심히 하네 이것저것 만들어 6개월간 2개의 게임을 출시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뭐 이것도 빈번한 일이죠. 그 후 영희정이라는 고급 한식점 집의 지배인으로 취업하게 되어 9개월간 근무를 하였어 지배인으로 취업하게 되어 9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전체 인원 30명의 직원 관리를 하고 40, 50대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 당시 31살이었던 저에게는 애로점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다 마찰이 생겼고 다시 저의 목적은 그 한정식 식당을 맡아서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사장님의 의중을 살펴봤으나 꽉 쥐고 남에게 맡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찰이 있던 직원과 분란이 생겼고 퇴사를 결심해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쉬면서 사업 구상을 하자라고 생각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을 겪었고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었겠다. 30년간 철저히 저에겐 숨겨왔던 사실입니다. 저의 꿈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의 근원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버지의 사실이라는 탓을 알게 되니 허망하고 꿈의 근거도 사라지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자전거 여행도 다녀온 제가 창업과 도전을 꿈꾸던 제가 항상 말보다 실행으로 보여줬던 제가 무기력해졌고 목표를 잃었고 새로운 활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려고 해도 금세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9개월의 백수 생활이 되었고 이제 실업자 교육을 통해 UX, UI 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수업이 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자면 6년간 몸담았던 외식 사업이 저에게 당장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허나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왔던 저로서는 경제적 이익을 불안하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UX 분야라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식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원래 했던 분야에서 도망치려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질문을 간추리면 20대에 충실히 살았던 청년이 무기력증과 목표를 잃었을 때 새로운 목표와 무기력을 탈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새로운 분야로 도전이 불안한 청년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혹 3번, 혹 UX, UI 분야의 전망에 조예가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네. 일단은 32살이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참 열심히 사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조언을 해드리면은 네. 저는 칼 같죠. 여기서 뭐 이 친구가 열심히 사는 거는 인정해주고 잘 안 된 걸 위로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열정만으로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즈니스는 그냥 열심으로도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이 친구 이제 얘기를 하나씩 다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전문대 입학을 하고 1학년 중퇴를 하고 학사학위만 받은 상태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친구에서 레스토랑을 차렸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분명히 전공이랑 자기가 전문대에 다녔던 거랑 학사 편입한 거랑 이탈리아 요리는 느낌에 딱 봐도 상관없는 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창업한 친구랑 아니면 요리학과 나왔을 땐 자기가 주방장이 가능하고 뭐 매니지먼트 이런 자영업 매니지먼트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인 건 경우와 그냥 식당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하고 뛰어든 사람. 뭐 후자가 개박살 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솔직히 너무 안타깝거든요. 준비 하나도 없이 그거 뭐 이렇게 뛰어들면 뭐 잘 되겠지. 그냥 되게 이거랑 좀 그러니까 이분이 열정과 아이디어는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이랑 능력이 이게 그냥 단순히 실행하고 능력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들어보면은 어떤 분야를 임계점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이제 이게 제가 왜 간만에 갑자기 이 친구 고민을 꺼내 들었냐? 이건 너무 많이 해당돼요. 이 친구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사 하면 이 친구랑 좀 반대 길을 걸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케이스고 한 분야를 판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의사랑 이 친구랑 고민이 다르냐? 똑같아요. 왜? 자영업이라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의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의대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의사 고시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자영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돈을 평균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데 그래서 다 행복할 줄 알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은 우울증 되게 많이 걸리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네. 자살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네. 저번에 그때 한 말씀 드렸잖아요. 2000 금융 위기 때 그 당시에 엔화 대출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과 같은 경우가 엔화 대출로 많이 이렇게 차리신 분이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금융 위기 나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갑자기 뭐 1.5배, 2배 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 갑자기 1.5배, 2배가 2배가 돼야지 감당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저랑 친한 원장님들이 많아요. 되게 힘들어요. 맨날 그 불안감 똑같아요. 망할까봐. 근데 저랑 친한 원장님들이 되게 그러니까 제 친한 의사 친구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자격증 땄으니까 땡이다 하고 다 진료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페북에서 만난 원장님들은 좀 달라요. 공부를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뭐 이용승 원장님, 이한수 원장님 다 밥만 먹고 책만 보는 사람들 좀 공부 벌레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특히 그 이한승 원장님이라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밥 먹으면서 자기는 백종원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의 신은 백종원이에요.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니라 자영업의 신이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잘 됐대요. 그 다음에 그 고약가님도 추천하는 게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우리가 되게 참 좋은 책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 원장님이 추천해서 읽었어요. 자영업 창업의 바이블인 것 같다고. 왜냐면 되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카테고리를 기가 막히게 22개로 나눠놨잖아요. 그거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랑 이 친구가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됐었을까. 예? 그리고 그거 같아. 만약에 뭔가 뛰어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떤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을 때 보니까 어떤 업태 변경이 너무 잦아가지고 똑같은 건데
어떤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 쌓인 그 경험적 노하우가 정말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스스로 못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분야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경험이 무조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관련된 업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외식업이면 왜 여기를 내가 새롭게 창업했는데 안 됐을까? 등등등등. 근데 보니까 아이템들을 계속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내공이 축적되는 그 효율이 되게 비효율적인 그렇죠. 것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은 제가 독서법 책도 제가 그 다독 중에 개독이 있고 남독이 있거든요. 개독은 한 분할 쭉 있는 거고 남독은 다양하게 있는 건데 제가 개독을 먼저 추천한다고요. 뭐냐면 일단 한 분의 준 전문가가 돼봐야 돼요. 저는 박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게 되게 커요. 그 한 분의 준 전문가 정도 돼야 네. 돼요. 전문가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다양한 게 있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게 고 작가님 말이 진짜 여러분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왜 전문가가 돼야 되냐 하면은 뭐 좋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은 판단의 기준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전문가가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 그럴듯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되면 내 거가 딱 나오잖아요. 내 얘기가. 그러면은 이거 뻥이네. 과장됐는데. 그럼 뭘 알 수 있냐? 아, 저쪽에서도 블러핑을 뻥을 이만큼 치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기술 관련은 잘 읽잖아요. 반도체 관련. 뭐 세계적인 그래핀으로 뭐 만들었으면 다 개소리거든요. 그걸 상용화 될 일 1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댓글 보면은 기술 유출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 기술 유출에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는요. 왜냐면 그 정도 다 갖고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런 걸로요. 그거 딱 보면 이분이 이제 배경은 그걸밖에 모르니까 만약 이제 요식업 했다가 또 앉아서 게임 쪽 진출했잖아요. 제 게임 많이 했고, 전 솔직히 게임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고 게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웬만한 순간 딱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를 밥만 먹고 하시는 분들이 널렸죠. 왜냐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다 게임 쪽으로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 많고 게다가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잘 나가는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모바일 게임 하면 그냥 아예 아이디어면 잘 되겠지. 극히 드물어요. 뭐 앵그리버드나 대부분은 잘 나가는 모바일 게임은요 어마어마한 자본싸움이에요. 자본싸움이에요. 지금은 자본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바일 게임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인디 게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어떤 게임 퀄리티와 웬만한 정도의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영업은 뭐 연차에 따라 뭐에 따라 뭐 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폐업률이 80%가 넘어요.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영원한 자영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분의 도전 정신과 열정과 그렇게 그런 건 되게 높게 사고 싶어요. 네. 근데 반복되지만 그 내공 특정 분야의 내공을 쌓이는 기간이 너무나 작다. 느낌이. 게다가 이번 벌써부터 UX 넘어가는 UX 분야도 저는 여기서 조금 고 작가님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 네. 도전정신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전정신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되게 계속 끝까지 제가 칭찬을 맘먹고 하면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 친구한테 칭찬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이 친구가 준 이메일에 따르고 여태까지 경험 몇천 건의 경험에 따르면 이 친구는 솔직히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외적 동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남한테 보여지는 게. 딱 보면 전 솔직히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냥 이제 또 자세히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도시락 사업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 아이디어는 내 기준에서는 진짜 위대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 1위 뭔지 알아요? 다 그래요. 스타트업 상황 망한 사람들 변명이 그래요. 돈이 없었다. 뭐 자금이 없었다. 뭐 운이 안 좋았다. 근데 결론 그 조사를 다 했어요. 그 업체가 많잖아요. 조사하는 업체. 상품이 별로여서가 1위에요. 상품이 별로여서. 맞아요. 네. 예, 50%가 넘어요. 상품이 별로여서.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 하면 될 것 같고 도시락 못 들어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디테일은 모르니까. 근데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아이디어가 안 좋다기보다 이게 중요한 건 그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이미 있다면 그 시장에서 차별화돼서 먹히면 되는 건데 그게 초기 아이디어가 안 돼서 잘 적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 아이디어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요. 다 중간에 바꾸죠. 중간에 제대로 바꿔서 적응을 하고 그 니즈를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저랑 고작가님도 똑같은 걸 계속 겪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처음 아이디어로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예 어림도 전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네. 어림도 없어. 그리고 제가 또 이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을 복귀해 보면은 이 친구가 뭘 했어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이메일만 판단했을 때 솔직히 이제 우리가 다는 몰라서 그렇죠. 예. 분명히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디테일이 디테일을 없으니까 모르니까요. 아직.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친구가 보내준 이메일로만 상담을 그렇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했었대잖아요. 친구랑 그 창업을 했었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쪼개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겸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위주로. 왜냐면은 지인 중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만약에 퀄리티 자신 있으면 영업이 생각보다 쉬워요. 이런 거는. 당장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빠지면 눈에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맞아요. 운동으로는 근육이 늘어나는 거지 다이어트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운동으로는 건강해지는 거지 살 빼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기초 대사량이 일어나서 조금 운동해도 더 뭐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건 있죠. 근데 살 빼는 거에 팔은 뭐다? 음식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멧돼지가 되는 거지 살은 안 빠져요. 아무튼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아이디어가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하고 점프해보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죽을 결심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자기 주도적인 성격 탓에 5개월 동안 상사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이 많아 혼도 많이 났습니다.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제가 볼 때 변명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간 지 5개월이면은 배워야죠, 그냥.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고 작가님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올라오면서? 네, 올라오면서 우리가 아끼는 고 작가님이 아끼는 동생을 제가 이제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이거 듣겠네. 예, 듣겠어. 예? 듣겠는데 이제 고 작가님이 진짜 아끼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얘 진짜 그거를 설득을 하려고 우리 대표님을 진짜 전화를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몇 번 만나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 취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데 나만 믿고 고 작가님이 멘토링 해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친구가 잘해요. 근데 고 작가님이 항상 여러분들 착한 이미지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저도 무서운데 여러분 고 작가님은 더 무서워요, 사실. 근데 착해요, 여러분. 예, 근데 착한데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요번 주 죽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헛소리 나고 이 새끼 죽었다고 아주 조인트 맞으면서 배워야 된다고. 왜냐면 아끼니까. 이 친구가 잘 되려면 고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3년 동안은 죽었다는 마음으로 일을 진짜 겸손한 마음. 미니멈 3년, 미니멈. 그 다음에도 더 크게 되려면 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일한 지 몇 달 됐다고 이놈의 새끼 아주 오늘 요번 주 아주 일요일 날 각오하라고. 조직이니까. 예.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고 작가님이 말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취업한 지 5개월이 안 됐는데 자기 주도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그 룰을 어기는 거예요. 룰을요. 왜냐면은 혼자 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스타트업이어서 2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풀무원 같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엄청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이런 중견기업이고 예. 거기 제 친구가 제 베스트 프렌드가 풀무원당이거든요. 다 우리 처남도. 거기 다 룰이 있어요. 예, 우리 처남도. 근데 5개월이어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액면가를 따지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 생각 그래요. 이분이 나랑 텔레파시 통한 같은데 말해보세요.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예, 말해.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산 비유 하시면서 산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야에 제대로 이제 전문가가 되고 내공이 쌓이면 산을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르는 건 점점 힘들죠. 힘들지만 올라서 주는 건 뭐냐면 뷰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보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하면 아무리 자기가 잔머리 있고 뭐 경험 많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신 분의 뷰가 있는 거라고요. 그 뷰를 봤을 때는 정말 아는 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꿋꿋하게 아니 뭐 등산한 지 뭐 한 30분도 안 됐는데 배경 어떤 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올라가서 쉬면서 한번 어디쯤 왔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이 뷰가 좀 넓게 보이네. 밑바닥은 그게 안 보인다고요. 다른 산에 걸려가지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수준까지 내공이 쌓여서 보는 그 뷰가 있을 텐데 그걸 계속 못 보시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진짜 이거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룰을 못 따르는 거죠. 룰을.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힘든 거죠, 이게. 근데 봐보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친구네 매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였대요. 그래서 외식업 쪽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익혔대요. 근데 그런데 정작 창업 작업은 모으기가 힘들대요. 진짜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솔직히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것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능력과 기술이 워낙 되게 출중했잖아요. 그럼 투자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창업을 할 때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솔루션이 뭐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같이 창업 돈을 댈 수 있는 사람 같이 조인트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친구가 능력과 실력을 확실히 보존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보여준 퍼포먼스와 능력만으로 주변에서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거를 창업하는 게 목표라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에어컨이 너무 세게 돌아가네요. 꺼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거 자세히 보니까 답 다 나와요.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막내가 건이거든요. 제가 되게 알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맨날 착한 모습을 만나서 그렇지 저랑 일하면은 제가 우리 건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건이가 이제 만화를 그리는데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장비 비싼 걸 제 돈으로 다 사줬어요. 제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다 사줬어요. 근데 이제 건이한테 맨날 1시간 만에 끝내, 30분 만에 끝내. 그럼 못 끝내면 왜 못 끝내? 내가 끝내라 했으면 끝냈지. 그 다음에 너는 만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너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이 친구랑 해당 똑같은 얘기죠. 그럼 죽도록 해야지. 그럼 죽도록 하는 게 뭐야? 너 그러다가 오른쪽 손목 나가본 적 있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손목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왼쪽 손목으로 그리라고. 그 정도로 안 하면 어림도 없는 거라고. 그 다음 왼쪽 손목 나가면 어떻게 해? 손목에 묶고 그리라고. 그 정도는 해야 네가 전문가가 되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새끼 꼰대 새끼였네. 그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경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이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채널링이 안 됐을 때, 심리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이 새끼 미친 소리 하네. 근데 우리 건이는 뭐라고 대답하면 그래요. 오른쪽 손 부러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 형성이 돼버린 우리 거예요. 신 박사님 말씀드리면 그거 얘기를 가기 전에 그렇죠. 엄청난 신뢰감을 형성을 시켜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갈구냐면은 이제 우리 회의를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라서 월요일 날 모여갖고 커피 마시고 노가리 까고 밥 먹고 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업무만 정하고 가거든요. 네. 제가 항상 제일 일찍 가요. 근데 그 건이가 일찍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누가 커피 마시래?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당황한 거. 커피 마시는 거 갖고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돈이 없다면서. 근데 누가 커피 마셔? 제가 그래요. 회사에서 사주고 내가 사주는데 왜 네 돈 주고 커피 마시냐고. 참으라고. 엄마 아빠가 건이 엄마 아버지인가가 편찮으시거든요. 그럼 새끼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 네가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다 원한다고 그거 뭐 시간 일찍 왔다가 기다리면 오래 걸려?
물 마시고 있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정신도 없으면서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부모님 호강을 시키고 네가 무슨 부자가 되냐고. 앞으로 절대 회사를 만날 때는 네 돈 쓰지 말라고. 회사만 쓰라고. 회사 카드만. 우리가 다 사주지 않냐고. 이은구랑 내가 다 사주는데 네 이거 왜 쓰냐고. 제 다른 PD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맨날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워낙 그 미팅이 많아서 카페에 하루에 2-3번씩 가는데 좀 괜찮은 커피숍은 바글바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친구도 있죠. 갈 데가 없다고. 좀 우리나라 국립 시립 도서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 가면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혹시 몰랐던 분들은 찾아서 가세요. 진짜 되게 많아요. 그게 무료 도서관이요. 게다가 저가 이사 가기 전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동해인 도서관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았냐면요. 일단 사람이 별로 없고 두 번째로 커피가 1,000원인데 원두 수준이 좋네요, 딱. 너무너무 좋아요.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면 원두도요.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4개 중에 골라야 돼요. 브라질 과테말라 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분 다 봉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커피 맛이 환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거기서 책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옛날에 퇴사할 때 돈을 아꼈냐면은 회사에서 끝나면은 이제 음료수가 많이 나와요. 삼성은 잘 나와요. 근데 빵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 다 먹은 날은 집에 빵을 하나 못 갖고 가니까 저 이제 퇴사할 때쯤 된 회사가 어려서 그런 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음료수 나오면은 그거 그냥 물이나 한 잔 먹고 그냥 집에 갖고 갔어요. 집에서 나중에 먹으려고. 커피 안 사 먹으려고. 그렇게 차곡차곡 써다 보니까 집에 음료수가 냉장고 가득 있는 거야. 엄마가 놀러 왔는데 야 무슨 음료수가 이렇게 많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삼성 사람들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음료수가 가득 있어요. 집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요. 제가 그때 그 보너스 받으면 연봉 1억이 넘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둬야 되니까 이제. 한 앞으로 6개월 뒤에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분 어차피 이분은 이제 32살이고 진짜 이 피나는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혹독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당연하죠. 하나입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힘, 의지, 열정으로 모든 걸 다 여러분 개소리예요. 그러면 다른 분 네, 찾아가세요. 다른 분 가세요. 많이 있잖아요. 힐링 해주신 분 많이 있어요. 힐링이랑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열정, 그분 찾아가시면 돼요. 뭐 큰 소리로 화이팅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명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열정이면 다 된다는 분들 많아요. 그분 찾아가시면 돼요. 예.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인 거예요. 뒤지게 공부하고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공부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방법을 열심히 하면 되지만 또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들어가야 되고 리더십 등등 인간관계부터 어마어마한 요소가 매우 들어가야 겨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 작가님 이제 방송 보고 나서 얼마나 똑똑해요. 책도 그렇게 많이 보고 고 작가님도 믿음이 무너졌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외식업 실패하면 책 몇백 권 읽고서 그렇죠. 씨발 나는 왜 안 되지? 막 그렇게까지 하셨다니까 진짜. 아니 열심히 해도 뒤통수 맞는데 할 수가 없.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됐어요 고 작가님도. 복귀를 해보면 그렇게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른이라고 어른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답 나오니까요. 이제 볼까요? 이 친구가 IT 산업으로 넘어갔대요 자기가. 근데 보세요. 이 친구가 여태까지 한 건 외식업인데 자기가 게임 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팀 이런 말 쓰는 거 보니까 그 외부에다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에 대한 거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논리적이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같이 보여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 아이템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자본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식업 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방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나올 게임 수준이 뻔하죠. 이 친구를 뭘 믿고 따라가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팀장이었으면은 아무도 이 친구 안 따라가죠. 돈이 있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끌어놓고 마케팅을 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망하죠. 근데 여러분 앱은 작년을 기점으로 다운로드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양산업이에요 앱도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이라는 건 차라리 이 책 읽었다가 저 책이라도 읽을 수 있어서 덜 승자 독식인데 게임은 여러분 하는 게임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하는 게임만 하잖아요.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자 독식이고 프로그램도 만약에 결정하면은 이거 쓰다 저거 쓰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무조건 2등은 없는 게 여러분 디지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 곧 무슨 나오는데 일반이고 나발이고 지금 일반으로 있네. 택도 없죠. 점점. 어림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진짜 여기까지 힘든 이유가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 지배인으로 취업하게 돼 9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지금 근무 기간이 진짜 계속 다 짧아요. 너무 짧아요. 예. 40, 50대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 31살이라 저게 에러점이 많았고 스트레스. 저는 근데 고 작가님이 자는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은 60에 이제 가까우셨고 우리 이사님은 50이 넘으셨는데 그분들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은 일단 SNS를 잘 모르시고 이 차라리 한식은 뭐 아는 거라도 서로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의 이사님 SNS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용어도 모르시고 원리도 모르시고 한번 설득하려면 전화를 2시간씩 해야 돼요. 2시간씩. 막 답답하면 바로 택시 타고 가갖고 당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막 제가 막 쉽게 되니까 뭐 쉽게 되는 거라는 게 아니라 고 작가 연습 보여줘야 이윤구 대표 맨날 봐서 알지만 밥 먹고 설득이에요. 밥 먹고 설득. 그다음에 100거지만은 또 이사님이 회의적으로 바뀌어. 이게 될까? 왜냐면 돈 투자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아하호 하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너가 짱이니까 난 널 믿어. 이런 분 미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로크미디어는 매출이 100억이내서 거기 30명이 근무를 하고 가족까지 결혼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까지 하면은 직간접적으로 연결해서 10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과 대표님은 100명의 식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당장 저랑 고 작가님도 로크미디어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도 7명 추가해야 되는데 가족을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게. 거기다 대고 아까 이 친구가 말했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잘 됐다는 거는 사람을 많이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프라가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혁신적으로 나가면서 보수적이어야 돼. 이게 뭐 개소리죠 이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면은 왜 힘들냐면 개소리가 난무하니까. 저희가 오리지널스 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오리지널스가 혁신과 창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혁신가예요. 왜냐면 아이디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냥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면 풀무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우니까. 근데 조직에 나올 때 안 좋게 나와요 다.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예리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리했어요. 마침표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생각은 되게 꿈은 크신 것 같아요. 외적 동기로서 어떤 거 보여주는 거.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벌써 느껴져요. UX UI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벌써 해외 생각하시고 맨날 해외 생각하잖아요. 국내에서도 성공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 그 한식집 뭐 지배인 분명히 그 전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채용이 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 안에 있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관계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에도 멋지게 마무리하고 나오셔야 그게 이제 진짜 역량을 키우고 나오는 건데 보면 결국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보면 나중에 또 뭔가를 자기가 창업하거나 뭐를 해서 아무튼 대표나 리더로서 뭔가를 쭉 하고 싶은 마인드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있는 조직에 정말 좋게 만들고 나올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과연 나중에 이분이 어떤 조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조직이 잘 굴러갈까? 퀘션 마크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가정사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엄마 때문에 잘 되는 게 목표였는데 나중에 아빠가 도박을 한 걸 아셔갖고 힘들어서 꿈이 없어졌다. 이제 허무해졌다. 저는 이것도 그닥 동의를 못 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빠 때문에. 그거 이제 다 보면은
말씀하신 거 다 모든 동기가 다 자기 외부에 내적 동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 나오잖아요. 내적 동기가 훨씬 중요한데 외적 동기만 해도 잘 지켜도 더 중요한데 외적 동기도 이게 변명이 돼가고 있어요. 동기가 아니라 변명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 때문에 했다면서 저는 이거 이메일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빠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산 게 아빠 때문에 허무한 게 엄마는 진짜 나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악착같이 해야죠. 더 악착같이 해야죠. 저는 이 친구랑 똑같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망해갖고 엄마가 공공근로사업 쓰레기 줍는데 61만 원 받고 나가셨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파출부도 나가시고요. 전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 옛날 울면서 말했어요. 파출부를 하시는데 가사 도우미를 하는데 나가셨는데 자기 친구네 집에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저희 엄마는 벽돌지셨어요. 네. 왜냐면 그게 똑같아요. 그 사업 망하셔가지고 왜냐면 폭삭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뭔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빚쟁이도 많아가지고 제가 시골에 산 계기가 뭐냐면 워낙 그 채권자들이 채권 빚쟁이가 출신이니까. 채권 출신 때문에 저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시골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 그래요, 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여기 딴 얘기 하는데 그 20대, 30대 친구들이 기성세대를 너무 그냥 뭐 날로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성장의 시대에 산 건 팩트죠. 그래서 아파트 값도 우리보다 훨씬 쌀 때 샀고 근데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다. 누가 날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이는 건 이제 재벌, 뭐 금수저 얘기가 많이 보여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저도 열이 받지. 개새끼들 나쁜 짓 막 범법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열 받죠. 근데 우리 주변의 99%는 다 힘들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외롭고 다 우울증 걸리고 있어요. 제가 OECD 보고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우울증 그 치료제 있잖아요. 그걸 별로 안 쓰던 나라였는데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우울증 치료제가 사용량이. 맞아요. 네. 그 현실인 거죠, 그게. 대부분 이제 각자만 위치가 있는 그 입장이 있는 건데 게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남는 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3, 4, 50대 때 그때 우리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못 모아요. 교육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우리 세대들 키우기 위해서 돈을 올인한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졌고 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경제가 과거와 다르게 워낙 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데 각자 다 어렵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그걸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UX UI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 친구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UX U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그 이제 어떤 기계 어떤 UX가 어떤 UI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분야의 지식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맞아요. 해야 돼요. 심리학적인 부분도 크고 그리고 실험도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밑에 이제 우리 개발 팀장 우리 홍석희 군이 UX UI 프로그래머 출신 UX UI 디자인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제일 친한 그 빅보카 만들어준 친구는 제 친구 여자친구인데 연대 나오고 석사까지 했어요. 영국에서 UX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이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코딩이 전망이 밝다? 거기 돈 벌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도 그 인력 자체도 승자 독식이에요. 거기도요. 예를 들어 코딩을 잘하려면 여러분 수학 물리가 돼야 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딩하면 누구나 인생 바꾸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정도로 코딩 짤 수 있는 사람은 널렸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딩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제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코딩 얘기 나온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코딩 키드들이 생겼겠어요. 맨날 말하잖아요. 유망한 분야가 어딥니까? 가세요. 뒤지게 빡세요, 진짜. 유망한 분야에 개나 소나 오겠어요? 아니요, 실력자가 오겠지? 돈 많이 버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목표를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 쪽에 분명히 본인 스스로 내공이 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양한 경험을 했지 않냐. 근데 봤을 때는 되게 나중에 이분이 뭔가 한 분야를 제대로 내공을 해 나가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실패의 어려움들이 반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공을 쌓기 전에 다 뭐 왔다 갔다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큰 돈을 벌겠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내가 내공을 한번 쌓아보겠다. 이런 맞아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제가 질문의 정답을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서 주면은 저는 일단 외식업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 아껴서 UX, UI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모든 고민이 해결이에요. 그러면서 UX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서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남는 시간에 놀지 말고 친구랑 술 마시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UX, UI 디자이너 공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본 외식업 쪽은 경력이 있으시니까 일단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한다면 한번 본인이 주인이 아니겠지만 내가 들어간 외식업 거기 한번 매출 한번 멋지게 올려보세요. 정말로. 진짜 깜짝 놀라게. 진짜 그 정도 되면 투자자가 맞아요. 줄을 서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 의외로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 고 작가님 말씀 탁 진짜 많아서 하는 게 저도 백종원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제가 고 작가님한테도 고 작가님은 어차피 요식업에 외식업에 대해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고 본인이 창업도 하셨었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데 저보다 저 이제 맨날 말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UI가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 환경 설정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에도 UI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UI를 개발을 하세요. 백종원은 그거에 대해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고 작가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 주방의 동선, 그다음에 서빙의 동선 이런 거, 그 얼마나 거의 그런 것도 고려 안 해요. 그게 핵심인 게 네. 그거를 잘 못 짜면 정말 매장이 비효율적이 돼요. 잘 될 때 망하는 그리고 거죠. 잘 될 때. 여러분 안에서 요리할 때 되게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동선 한번 좀 꼬이잖아요. 진짜 조리사들 짜증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또 음식에 드러나고 게다가 음식 받을 때 얼굴 맨날 이게 찌푸리고 있으면 그게 또 뭐가 좋겠어요. 아닌 거죠. 직원은 동선 오는 사람 손님 동선 등등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고요. 예.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솔직히 좀 답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 컨텐츠만 다르고 주제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 상황에 잘 적용해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인지 도피인지. 예? 근데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어저께 온 짧은 메일 하나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거 읽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제목이 전 지금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전 지금입니다. 그게 슬램덩크?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정우석이네. 우석 말고 정우석. 그래 비슷하잖아. 비슷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벅차오른 게 느껴져요.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박사님 강의를 보게 되었고 큰 가슴 떨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진짜 가슴이 벅차나 봐요. 어떤 표현을 적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제가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가장 뿌듯한 책을 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가장 뿌듯한 운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 피드백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황골탈퇴 수준이네. 그런 것도 안 했다가 삶이 제 인생이 이게 진짜 막 벅차오른 거 어떻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대요. 내가 눈물이 날 정도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전까지 그런 거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썼어요. 그래서 진짜 썼어요. 신 박사님, 고 작가님 정말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출마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주인공 강백호가 감독님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영감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인가요? 전 지금입니다. 아니, 글도 잘 쓰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메일 보내겠습니다. 아참, 지금 팟빵을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표시. 이렇게 한 3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답변 되게 빨리빨리 해드렸는데, 요즘에 진짜 좀 제가 정신적 여력이 없어. 보내세요. 일단 보내면 다 보고, 이제 좀 팟빵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읽어드리고, 많이 고민도 더 팟빵 때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에 보내셨는데, 제가 대답 못 해드리는 분 사실 몇백 분이 넘거든요? 다시 보내세요. 제가 이메일이 막 1일 레포트가 막 10개씩 오고, 요즘엔 좀 덜 오는데 10개씩 오고, 뭐 강연 메일 뭐가 한 하루에 3, 40개씩 와요. 그러면 이틀 전에 훅 넘어가요, 그냥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내시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법한 것부터 보편적인 것부터 제가 자꾸 대답을 해도 결국엔 좀 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릴 테니까 고민 있거나 걱정 있거나 또 뭐 이렇게 기쁜 일 있으면은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으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 고 작가님 이메일 주소는 완곡한 공부법 책 표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민 다 같이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 그 앞에 친구는 저희가 좀 혹독한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좀 차가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근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라고 그런 거 잘 되라고. 해서 우리는 가짜가 아니니까. 정말 만약에 말씀드린 외식업을 하면서 병행한다면 있는 그 외식업 한번 제대로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오실 때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성공시키면 진짜로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항상 내 돈 주고 제가 매출 많이 올려줄 테니까 내 돈 주고 제가 우리 애들 직원들 데리고 와서 제가 회식할 테니까 항상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